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안철수 대권 적고 서울시장 이유는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난 20일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대권 불출마 선언으로 볼 수가 또 있죠. 예. 일단 안철수 대표의 등판으로 그 서울시장 선거전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안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향후 경선 과정에서 이제 흥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네. 특히 안 대표가 가진 높은 인지도와 또 중도 이미지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안 대표도 이 국회의원 3석에 불과한 이 국민의당을 이끌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이 안철수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 그 안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그 치열한 눈치 싸움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예, 결국 야권 빅텐트의 방식과 이 주도권을 놓고 이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이 안 대표는 범야권 단일화 협상 또는 이제 결선 투표를 통해 단일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102석의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임을 이유로 안 대표가 입당을 해서 당 내부 경선에 참여해라 이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관건은 여론조사 지지율인데요. 안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어떻게든 안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세가 가겠지만 그 반대라면 결국 안 대표도 여러 야당 후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 몸값을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 대표가 대선 출마해서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를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정치는 결국 의석수 싸움인데요. 현재 정치 판세를 보면은 결국 거대 여당과 또 존재감 없는 제1야당의 경쟁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소속 의원 3명의 초민의 정당인 국민의당으로서는 대선은커녕 이 정치적 존재감조차도 내세울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이제는 안철수 대표도 현실적으로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때마침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이제 대권으로 가는 중간 다리가 생겼고 야권에 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대권은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아빠 찬스 의혹 전복민 속전속결 탈당입니다. 부산의 그 중견 건설사 오너인 부친이 그 사업체를 차려준 뒤에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22일 탈당을 선언을 했어요. 예,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이 914억입니다. 국회의원 재산순위 1등인데요. 그런데 12년 전만 해도 7억에 불과했던 재산이 12년 만에 900억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게요. 전 의원이 2008년에 두 동생들과 함께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매출이 없다가 2013년에 갑자기 200억대 매출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매출 대부분이 바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은 공사였다는 겁니다. 네. 2014년에도 매출 500억 가운데 60%가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매출인데 결국 전 의원의 재산 증식의 핵심은 아빠 찬스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아버지 회사가 하던 이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기도 했는데요. 전형적인 일감 떼어주기와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근 전 의원 가족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둘러싼 이제 특혜 논란도 있고요. 또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함께 벌어지면서 결국 의혹에 의혹이 겹치며 전 의원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전 의원의 그 부친이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면서 보도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전복민 의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친의 취재 무마 시도에 대해 사죄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당직을 내려놓겠다라면서 이제 탈당의 변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징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납부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 피감기관 공사소주 의혹에 휘말렸던 박덕흠 의원이 여권의 공세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탈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전복민 의원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전격 탈당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전 의원은 이 탈당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조율이 없었고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 의원이 만약에 버티기로 일관했을 경우에는 자칫 이제 박덕흠 시즌 2로 흘러가서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문회에서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내사 종결도 정치적으로 이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의원 이슈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되면은 결국 대여 공세의 이제 동력을 상실한다. 이런 이제는 좀 내부적인 부담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칫 여당 측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런 판단도 함께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3석인데요. 이번 전 의원 탈당으로 102석으로 줄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 100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전 의원 사태를 조기 진화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분들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진짜 100석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좀 심각하게 바라본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구하라 유산 소송 6대4 신부 승입니다. 걸그룹 카라 멤버였던 그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구 씨를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우선 기여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예, 기여분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해서 상속분에 좀 가산을 해주자 이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하라 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후 구씨 부친은 아들 구호인 씨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친오빠에게 자신의 상속분과 기여분을 모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9살 무렵에 이제 집을 떠난 친모가 갑자기 구 씨의 재산 중 절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해 이제 오빠인 구호인 씨가 구하라 사망 직전까지도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현행 민법상에서는 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긴 구 씨가 남긴 재산은 원칙상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5대5로 절반씩 상속을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구 씨를 키운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친부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5대5 동점이 법원의 기여분 인정으로 6대4로 친부가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40%나 주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대부분의 국민 여론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입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처리되지 못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판결 구하라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현행법 체계 안에서
법원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